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등장 안 하나 했다. 자세히 보면 멀리서 보면 북한인 줄 알아요. 저거 한국입니다. 당정일체 공천은 지도자 정지의 이용도력으로. 요게 저 장성택 끌려나가는 장면을 지금 태영호가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칠칠치 못하게 녹취록이나 흘리고 말이야. 꺼리나 알레 자르라. 달려나가고 있죠 지금. 네, 곡사포. 지금 태영호는 지금 미칠 거예요. 8일날 당원권 정지 1년 나오면 끝나는 거잖아.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사실 일본어 망명하겠죠 뭐. 한 번 배신한다면 누굴 배신 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폭탄 하나 터뜨리고 갈 수 있다 이거지. 아니 근데 그래서 태영호가 좀 멘탈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김정은이 본인의 핸드폰을 해킹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와,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김정은이가 자기 핸드폰을 해킹하고 지인이 피싱 심지어 메일 대진년 하고. 대학생들이 사무실 잠깐 들어갔던 것까지 포함을 시켜. 네, 페북 가짜 계정으로 자기의 후원금을 갈취한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말에 의하면 이진복이 하지도 않은 말을 지가 뻥 튀겼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사과는 없어. 내가 잘못했으면 사과는 없다는 뜻은 반대로 말하면 이진복이 그만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진복 이야기도 너무 재밌어요. 기억이 안 나지만 안 했다. 이거 도망가는 거거든요. 자, 다음 짤 보겠습니다.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 여기 미군이 남진 발암 물질 논란이 쉿. 미국이 도청하고 있어. 친구끼리는 도청해도 되는데 태영호 너는 안 돼. 미국이 도청하고 있어. 자, 다음 짤입니다. 이것도 재밌었어요. 안철수가 이진복 겨냥해서 아무 일 안 하면 아무 일 안 생긴다. 그때 이진복이가 안철수를 당대표 경선할 때 찍어 누르면서 했단 말이에요. 안철수한테 아무 일 안 하면 아무 일 안 생긴다. 그걸 다 바로 돌려주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개그 감각이 느셨더라고요. 그리고 안철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공천 이야기 안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좀 그렇죠. 생겨요. 궁금증이. 태영호한테만 한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아니, 난 태영한테만 했다고 봐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누구에게도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용호는 약점이 확실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아예 그저 장기판에 말처럼 갖고 놀았을 것 같고, 장해찬, 김병민 이런 애들은 공천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을 거라고 봐요. 태용호가 처해 있는 위치가 강남 한복판이기 때문에 그쵸. 그걸 이용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고요. 자, 어쨌건 안철수 힘내라, 태영호 힘내라, 이렇게. 우리는 윤석열을 무너뜨리는 거라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어. 와 태영호를 힘내라고 하려니 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상도 못했네. 진짜 훌륭한 방송이죠. 예. 다음 거 읽어주세요. 황귀주님. 윤석열이 호구가 아니고 내가 호구인 것 같다. 그저께 느닷없이 이용수 어르신이 오셔서 한복 4벌을 들고 오셔서 동정 교환과 우수선을 부탁하셨다. 한복도 다른 집에서 맞춘 옷. 그날은 다른 손님 나가로 때문에 못 해드리고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더니 연이틀 전화와서 빨리 해달라시며 오늘도 오셨다. 오후 내내 새로 손보고 고쳐드렸다. 수선비는 아예 줄 생각이 없으시고 나도 재능봉사 한 셈 치고 안 받을 생각이었다. 나가시며 하시는 말씀인즉 며칠 뒤에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같이 동행하자는 제안을 하셨다. 헐, 할머니께 대놓고 말씀드렸다. 윤석열이가 차로 모시러 와도 저는 안 갑니다. 싫어요 어르신. 호구된 기분이다. 예. 아마 대구에서 저 한복 같은 걸 수선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한복집인 것 한복집.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맞춘 옷도 아닌데 다른 데서 맞추고 여기 와서 수선을 해달라. 그것도 이제 이분이 이제 항상 봉사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선료 받을 생각도 없었지만 너무 할머니도 당당하지 않습니까? 네. 이용수 할머니 우리가 웬만한 비판 안 하려고 노력해요.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고. 근데 최소한 할머니가 사과는 하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윤미향 의원 건도 있지만 윤석열이가 이용수 할머니 만나서 대선 후보 때 일본의 사과를 꼭 받아내겠다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셔야죠.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비하인드일 뿐이고. 윤석열 만나러 옛날에 만나러 갔을 때인가요? 최근에 다시 만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모르겠다. 자, 아니 최근 거예요 이거. 그러면 기시다 올 때 들어가시는 네, 거예요. 네. 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6일 밤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들이 부산의 한 횟집에서 회식을 했다고 하는 바. 회식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회식 비용의 액수 및 지출 주체, 지출 원천 뭐 등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밝힐 수 없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한 하승우 변호사의 SNS입니다. 읽어봐요. 부산광역시로부터 정보 공개를 받았는데 4월 6일 해운대 횟집에서 수행원들 식비는 부산광역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를 쓸 정도로 긴급한 회식이었는지 의문입니다. 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비비를 썼다고? 아니 이게 법적 근거가 있나? 법적 근거가 없는 지출일 것 마음대로네. 같은데. 윤석열 부산 횟집 회식 비중 760여만 원이 부산 시민들 세금으로 지출. 그러니까 이게 부산 시의 예비비로 지출했다 이런 이야기로 보이죠. 네, 그것도 760만 원이 전액이 아니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갔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안 되네요. 왜냐하면 그 횟집에서 숫자가 얼마가 회식을 했길래 저렇게 일부가 지금 7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아니 뭐 헤네시에 숙소 한 서너 병 들어가고 하면 그렇죠. 지난번에 6명 먹을 때도 900만 원 나왔다고 했는데 그때 사람이 거의 한 4, 50명 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총 집행 금액이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식비 이게 그러니까 저거 뭐죠? 760만 원 정도. 이게 그러니까 수행원들의 식비입니다. 수행원들만. 부처, 시도, 수행원 등. 아 그러면은 뭐 그러면 그 외에 이제 그 많았던 국회의원이라거나 가발 쓴 분이라거나 이런 사람들의 식비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돈을 쓴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그 돈은 아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도 특수활동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나 그거 공개하라고 했는데 못 하겠다고 한 거 아닌가요? 네, 앞에 그 게? 비용은 공개 못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거지. 회계 공개 의무도 없는 노조는 회계 공개 안 한다고 그렇게 두들겨 패더니 그러지. 지들은 절대 공개 안 해. 지금 검찰총장 때 특수활동비 147억은 2달 후에 공개하겠다 했는데 파일로는 못 주고 종이로 공개하겠다. 내가 봤을 때 홍준표하고 윤석열은 비슷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국회 원내 대책비, 특수활동비를 부인한테 갖다 주면서도 당당했던 홍준표인데 147억 중에 얼마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전달이 됐을지도 궁금합니다. 전달됐다고는 말 안 했어요. 자, 아까 그 주제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어린이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그런 넓은 잔디밭이 하나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 넓은 잔디밭과 주변 시설을 어린이들이 한 유공원으로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건데. 쇼하는 거예요. 누가 용산까지 잔디밭을 하러 가냐. 아이고, 어저께는 동원된 거고, 누가 용산까지 저 오염 범벅됐다고 하는 곳에 애들 데리고 가는 부모가 어딨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얘는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사진, 그러니까 장면이 필요했던 거고, 자기 치적에 이제 포함시켜서 1주년 때 그럴 일이 없어야겠지만 2주년 때 계속 우려먹을 거라고. 그러겠죠. 사실 저는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이 돈으로 도서관을 더 지어라. 진짜 우리나라 도서관 너무 없거든요. 특히 애들이 볼 수 있는, 애들이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서울에 그럴 만한 애들이 가서 책을 편하게 볼 수 있을 만한 도서관 있긴 하나요, 정말로. 우리나라처럼 도서관이 없는 나라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정말 지금 이 용산 정원 이 돈이면 도서관 몇 개를 지을 수 있을 텐데. 아니, 저는 이 잔디밭 이야기를 계속해서 생각나는 게 차범근 축구교실이었거든요. 그때 이 정부 들어서서 석연치 않게 차범근 축구교실이 한강에서 이촌에서 하던 게 사용 기간 연장을 불허하게 되면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축구, 그러니까 애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 뭐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처리해놓고 용산에다가 이렇게 만든다는 게 너무 어이없다는 거죠. 오로지 지지율 때문에 이지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야? 대한민국 팔아넘긴 1호 영업사원 다 가져가세요. 도청 면제부, 자동차, 반도체, 한반도 전쟁 위험, 중국 무역 약화 했다 하면서 지금 한국 영업사원 1호가 아니지. 내가 촛불 집회 연설에서 말씀드렸죠. 윤석열은 미국의 영업사원입니다. 그러면 돼요. 대한민국 아니고. 그 영업사원이면 팔아왔어야지. 대한미국.
대한미국 영어서 저기 요 포스터는 대진년에서 만들었네요. 대진년 대학생들 너무 좋아. 옛날에 벌써 한총련, 전대협 엄청 컸지만 대진년은 크지는 않아. 근데 이 청년들 너무 좋아. 자, 그 다음 짤. 요거 그냥 패러디니까 패러디라고만 그냥 네, 보세요. 패러디입니다. 이게 문재인입니다 영화에 지금 뭐 문파 공동 제작 투자 이낙연입니다라는 게 있었다고. 저건 사실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없는 그러니까 표현하면 똥파리 싫어하는 사람이 저 조롱하려고 만든 거예요. 아셨죠? 가짜뉴스 우린 절대 안 내. 저거를 갖다가 인용하는 조선일보가 있을 뿐이지. 조선일보가 이런 걸 내. 그다음에 영화 문재인입니다 불매운동 이재명 지지자가 만든 영화 이낙연이 안 나오는 영화 문재인에게 수익이 가지 않는 영화 문파 영화가 아닙니다. 문파는 보지 않겠습니다. 보이콧 문. 요것도 패러디예요. 그냥 패러디. 네, 이거 놀려먹으려고 놀려먹으려고 하는 건데, 패러디. 하나 만든 거겠죠. 예. 잘 보시면은 이게 아래 문꿀 오소리라고 써져 있는 거는 이런 식으로 가짜 웹자보입니다. 자기들끼리 놀려먹으려고 만든 거예요. 이거는 반대편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문꿀 오소리 내에서 지들끼리 싸우느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조선일보가 저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알면서도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싸우라고 쓰는 거지. 갈라치기 하는 거지. 지들끼리 싸우라고. 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재밌는 짤이었습니다.